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연대 서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후쿠시마 괴담이 생각보다 민주당이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그 분야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자랑스러운 제 친구입니다. 강건욱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민 의과대학 동기동창인 강건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2008년에 광우병 사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의대 교수님들이 좀 지금처럼 나서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쿠시마와 광우병의 차이는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광우병은 그 당시에 되게 약간 생소한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게 이제 소 단백질을 통해서 된다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기도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 원자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방사선은 우리가 렌트겐이 처음에 엑스레이 발견한 이래 거의 1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그걸 다뤄왔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신경과 이런 치매 전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안 나선 게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비겁했던 거죠. 저는 비겁하지 않아서 나서고 있는 거고요. 네. 그 2011년에 이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사능이 유출이 분명히 됐고 바닷물로도 방류가 됐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피해나 이런 게 없었던 걸 보면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방사능이 아무리 방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일본은 피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는 다 오염이 됐고요. 또 그 윗지역에 이게 구로시오 해류라 그래가지고 이 적도에서부터 알래스카로 아주 강한 해류가 흐릅니다. 강물처럼. 그래서 그 이와떼라고 해서 그 위에 지역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에서도 방사능이 나왔어요, 당시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나왔죠. 우리나라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오는 이유는 워낙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돌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6, 7년 지난 이후에 1경분의 1이 와요. 1경분의 1은 사실은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쪽에 가가지고 다 해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6, 7년 지났잖아요. 사실은 2011년 이후에 이미 6, 7년 지났는데 우리나라만큼 이 해역에서 해조류나 그다음에 어류나 각각류나 이런 또 해류 또 심층수, 표층수, 연안 다 측정을 해놓았거든요. 그거를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어떤 건 매달 측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거를 보면 지금까지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측정기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양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삼중수소는 제일 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 모든 음료수든 물이든 서울 시민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삼중수소 왜 조사했냐면 이제 월성원전 인근에 이제 주민들이 삼중수소 높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비교하려고 서울 시민들을 한 120명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다 삼중수소 나온 게 소변에서. 근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1 내지 2 베크렐 정도, 리터당 1리터에 그 정도 농도는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강물의 농도하고 같아요. 그 강물이 또 지하수가 돼서 또 그거를 이제 생수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 음료도 만들고 또 그걸 이용해서 채소를 키우고 또 예를 들어서 닭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도 다 그걸 먹어요. 그 우리 몸에도 이 농도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의 농도만큼 우리 생수의 농도만큼의 우리 몸에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바다로 흘러가면 얘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바닷물은 항상 농도가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우리가 먹는 이 물에 비하면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농도로 희석이 돼 버립니다. 얘는 삼중수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12년이 지나면 반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점점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생성은 어디서 생성되냐 하면 이 성층권에 이제 태양풍이라 그래서 태양에서 온갖 에너지들이 오고 있거든요. 걔가 이제 대기 공기랑 만나면서 삼중수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빗물이 돼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늘 삼중수소를 먹고 있고 그 먹는 것은 우리의 수분 섭취와 음식 섭취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생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삼중수소를 적게 먹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바닷물의 물고기들은 육상에 있는 채소나 육류, 육고기보다 생선이 한 5분에서 10분의 1밖에 삼중수소가 안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조류를 많이 먹고 하여튼 수산물을 많이 먹고 해양 심층수를 먹으면 우리 몸에 삼중수소를 뺄 수 그럼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피한다고 회를 안 먹는 건 되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럼 반대죠. 삼중수소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무서워서 삼중수소를 많이 먹는다. 아, 그때 그 강건욱 교수가 이제 참고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처리수 무섭다고 생선을 안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런 말했죠. 그렇죠. 네. 아 왜냐하면 이제 생선이 특히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도 예방이 되고요. 뭐 우리 몸에 있는 이 노화, 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것도 오메가3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다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고기를 먹겠죠. 붉은색 육류가 사실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국제암연구소라고 프랑스 리옹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발암물질로 인간한테 확실한 것은 1군이라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게 방사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탄 음식들 뭐 이런 것들 들어 있고 그 안에 햄과 소세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공육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인간에서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서 발암물질로 확인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EA군이라고 그 다음 밑에가 있어요. 걔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아직까지는 100% 가능성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EA로 했는데 거기에 붉은색 육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선을 적게 먹고 육류를 더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암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포에 의해서 암을 걸리는 거죠, 자기가. 저는 이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서도 학부모들 중에서 일부 이제 이 공포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생선을 다 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생선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이상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도 다시 그 제가 아시는 영양학 하시는 교수님이 그럴 거예요. 후쿠시마 이번에 또 방류하면 학교 급식에서 다 생선 다 빼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문제는 그 학부모의 애는 안 먹는 그게 뭐 엄마가 자기 자식 안 먹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다른 학부모들 애까지도 안 먹이게 되는 겁니다, 생선을.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양 발육도 제대로 안 되고 건강한 음식 오메가3를 못 먹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엄청난 피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뭘 보면 그 서해 중국의 뭐 원자로 그 49기 뭐 이런 거 이게 더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방사선은 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산 방사선이기 때문에 얘는 1억 배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삼중수소는 똑같은 삼중수소입니다. 중국이 내는 삼중수소나 프랑스가 내는 삼중수소나 일본이 내는 삼중수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양은 1년에 22조 베크렐, 그 다음에 중국은 220조 베크렐. 그거 한 개에서 나와요. 한 개. 어디 있냐면 상하이에 있어요. 근데 상하이 그 대도시에 있잖아요. 그 대도시 바로 옆에 있는 그 원자로에서 그 언제 지었냐면 20년 전에. 20년 동안 지금 매년 220조 베크렐을 내고 있어요. 현재도. 예. 그럼 그 다 얘는 구로시오 해류하고 관계없이 우리 이제 서해나 동해 쪽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우리나라로 예, 오죠. 예, 오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는 안 되고. 예, 워낙 우리 강이나 우리 먹는 물이나 이런 데 방사능에 비하면 그것도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하나 양쯔강에 그냥 강물에서 내려오는 삼중수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바닷물의 농도를 높이는 데는 어디냐면 프랑스하고요, 영국의 앞바다입니다. 거기는 워낙 이제 삼중수소를 많이 방출해요.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원자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나라고요. 영국은 왜 그러냐면 그 스코틀랜드의 그 셀라필드라는 지역에 보면 핵 재처리 시설이 있어요. 핵 재처리 시설은 원자로보다 삼중수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을 영국 환경청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삼중수소 농도를 다 측정을 해놨는데 보면 우리나라 바다의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미 그걸 다 공표해놨어요. 거기에 잡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 북쪽으로 하구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고 있는 데는 바닷물에 보통 일반 바닷물 10배에서 100배까지 농도가 높은 게 있고, 그런 데서 잡힌 홍합, 거기 홍합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런 거는 한 그 정도로 농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사람 다 먹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알기에는 IAEA가 오염수를 버리는 5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싼 게 이제 바다로 보내는 거라고 이제 뭐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면 계속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갖고 고체로 만들어서 버리는 방법이 있다. 이건 현실성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상식은 뭐냐면 이제 물이거든요. 콘크리트를 이제 물로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증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형화 시켜놔도 수분은 결국은 다 증발해요. 증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월성 원전이 여러 군데서 이런 연구를 해왔어요.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결국은 수증기로 해가지고 사람이 흡입하는 게 가장 주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다로 가가 희석돼 버리면 사람한테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육상에다가 야간 이걸 끓이든지 야간 증발시키든지 어떤 형태로 하면 결국은 그 흡입을 해서 사람이 다 먹고, 그러면 결국 바다로 안 가느냐? 사람이 다 땀으로 흘리고 소변으로 보고 다 나가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은 10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다시 다 나갑니다. 그 배출된 거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바다로 가는데, 결국은 사람한테 한번 노출을 시키고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바다로 갈 거냐, 그 차이인데, 결국은 윤리적으로 사람한테 아니 일본 사람들, 일본 주민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꼭 그 사람한테 한번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쓰시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형적으로 일본 음식에다 다 넣어서 일본 사람이 다 먹고 결국은 다시 또 다 바다로 결국 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1경분의 1이 오겠지만 일본 사람이 한번 먹고 가라는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물을 뭐 먹어보라 뭐 그런 얘기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제가 그걸 물을 먹게 되죠? 저는 우리나라 물을 먹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 물고기 먹겠다고 생각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나 후쿠시마 물은 전혀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친일파인가요? 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동경전력과 일본 국민들, 주민들, 후쿠시마 주민들, 그 다음에 일본 환경단체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동경전력이 약간 사고를 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방사능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미지, 낙인 효과,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 역시도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알프스가 잘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그럼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일본 국민들이 얘기했을 때, 일본 정부는 IAEA에다가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과학적 분석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한 거를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IAEA에다가 했더니 1년간 정말 IAEA가 열심히 현장에서 가서 보고 전문가들이 가서 다 해서 또 객관적 측정까지 다 했어요. 그 알프스에서 이제 떠왔던 물을 일본 동경전력이 했던 거랑, 심지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을 알고 대전에 있거든요. 거기서도 가서 해보고 스위스도 해보고 프랑스도 하고 미국도 해가지고 다 했더니 일치하더라. 동경전력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했을 때 이 방류를 하면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받는 피폭량은 얼마다라는 것을 이번에 최종 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최종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후쿠시마 그 방류를 하는 그 3km 북쪽 지역에 있는 해변, 거기가 그 통제 구역의 바로 밖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면 3만 년 정도를 거기서 사람이 살면 우리가 1mS라고 인공 방사능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3만 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민들도 안전하다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그 보고서에는 한국 사람이나 뭐 한국에 대한 건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일본 정부 요청해서 과학적인 대답을 일본 국민들이 받는 피폭량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거를 갖다가 버려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IAEA는 국제기구로서 과학적 검증만 해줬지 이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자기 서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해줬지만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지금 자꾸 뭐라고 뭐 아무 책임도 없는 그런 무책임한 보고서다 이랬는데 이 보고서는 전형적으로 과학적 보고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일본 보고 버려라 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우리 교수님 같은 강건욱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메이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공중파 종편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금방 국민들은 보고 다 그래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입증을 해도 아 찝찝하잖아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 토론에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질문하면 1% 위험하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1%라도 위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타는데 1%의 사망 확률이 있다. 그런 놀이기구 탈 수 있어요? 절대 못 타잖아요. 그럼 만에 한 명 사망할 수 있다 그러면 탈 수 있어요? 그럼 1년에도 몇 명 죽는 거예요. 만에 하나도. 저는 만에 하나 1%는 절대로 위험하다 그러지 이걸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 자체 내에서는 한 그 10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위험도가 나와요. 암에 걸릴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보고서를 해석을 하면 그 10만 명이랑 일본 전체가 아니고 사실 후쿠시마 그 오염 지역에 사는 사람 그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산했더니 몇 명인 줄 아세요? 10조분의 1. 10조분의 1이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조 명에 한 명. 10조 명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인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0조분의 1이면 위험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또 뭐라고 들이대냐면 어린애랑 임산부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린애하고 임신부는 성인에 비하면 10배 위험해요. 그럼 10조가 1조분의 1로 줍니다. 그럼 1조분의 1은 위험한가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농축이 된대요. 삼중수는 농축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슘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농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1조가 그러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 분의 1. 그래도 70억을 넘지 않아요. 70억보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제가 위험이라고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걸 위험하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0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는 그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일본 가서 막 항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친일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주민들이 피폭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알프스가 잘 작동하고 문제가 없으면 후쿠시마 이 IAEA 보고서처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30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뭐 야당에서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뭐 끊임없이 이제 제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후쿠시마 앞바다는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한국 야당이 일본 국민들과 일본 환경단체, 일본 야당을 위해서 지금은 주장을 하는데 그럼 친일 행위죠, 그거는. 근데 그걸 왜 한국에서 하냐는 거죠. 예, 친일 행위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걸 떠드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영향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수산물 종사자들도 문제가 될 것처럼 뉘앙스를 준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형적으로 본인들도 얘기해야 돼요. 가서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서 뭐 이 그린피스도 보면 국제 어느 나라 가서도 다 그 나라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도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관없지만 우리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과 어민을 위해서 우리 환경 거기 가서 환경 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거기 가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그거는 친일 행위 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냐는 거죠. 지난번에 그 강건욱 교수가 CBS CBS 박재영 한판 승부에 이제 거기 출연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한다고 하면서 그 한 명 나온 반대쪽 패널이 이정윤이에요. 이정윤이고 그 사람은 시민단체 대표고 별다른 이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뭐 위성군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인데 제주대 원예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후쿠시마 전문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진짜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토론하기 싫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죠. 아, 오늘은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아, 근데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 그러면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이상 암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사람한테도 먹여봤고, 그 다음에 마우스 생쥐 실험도 하고, 온갖 종류의 방사능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보고 이런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빨리 몸에서 빠져나가는지도 보는 연구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활동을 제가 이제 ICRP라 그래서 이제 국제 방사능 방어위원회, 여기서 이제 1년에 1mS라는 거를 정한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국제 가이드라인과 법을 만드는 데거든요. 거기 이제 한 전 세계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 100명들끼리 이제 막 난상 토론을 해가면서 이제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국제 기준들도 알게 됐죠. 근데 이런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책을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제가 쓴 교과서, 저는 이제 교과서를 쓰는데, 예,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와서 이제 전문가라 그러면서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구별 잘 못하세요. 그렇죠. 예, 교과서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건 정답이라고 막 얘기하고, 저는 막 얘기하면 저는 뭐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저 천일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일염이요. 천일염은 이미 오염돼 있습니다. 왜 오염돼 있냐면 1960년대하고 70년대 미국하고 소련, 뭐 영국, 프랑스도 더 오긴 했지만 2,000발 정도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기 중에 그냥 했어요. 그냥 육상에서도 하고 뭐 바다에서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측정을 해도, 어느 바다를 측정해도 플루토늄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바다를 포함해서 지중해 바다, 대서양 다 나옵니다. 세슘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극미량이죠. 사실 바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설악산이든 토양, 우리 토양에도 다 세슘 다 나와요. 그게 다 핵실험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방사능이 수정되는구나, 우리나라 산에서. 네네네, 극미량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오염이 안 된 천일염을 구하고 싶으면 1950년대 이전 걸 구하시라. 그거를 사재기 하셔야 되지 그 이후 거는 아무 의미 없다. 네. 아니 근데 혹시 강건욱 교수님도 IAEA에서 활동한 적 있나요? IAEA하고 협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ICRP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방사능 방어위원회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각 나라에다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가서 이제 관리들하고 얘기해서 법제화 시키고 하는 거는 IAEA가 해요. UN 산하 그건 기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IAEA하고 항상 회의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교수님 그 IAEA랑 협력을 또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진짜 IAEA에서 이렇게 뇌물 받고 또 이렇게 결과도 바꿔주고 그런 적이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IAEA가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돈을 많이 내고, 일본이 세 번째 내고, 우리나라도 냅니다. 그러면 일본의 돈을 먹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 중국이 돈을 더 많이 냈어요. 분담금을.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코멘트를 할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로시랑 친해요? 교수님? 아니요. 저는 한 번 만나 뵀습니다. 네네. 악수는 한 번 했는데. 네. 참고로 강건욱 교수님, 이거 말해도 되죠, 따님? 네네. 따님이 그 옥스포드 웨이드 앨리슨 교수하고 같이 그러니까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번역했죠. 번역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어쨌든 그 책의 저자가 웨이드 앨리슨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가 그분한테 돌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팔이 과학자.